안녕하세요. 검사학개론의 만두집 아들입니다. 검은 사막에는 채집, 요리, 연금, 가공, 수렵 등 다양한 생활 컨텐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양한 생활 컨텐츠를 어떤 직업으로 즐기고 계신가요? 샤이, 레인저, 소설업, 그리고 한 캐릭터로 모든 생활 컨텐츠를 다 하시나요? 샤이는 채집, 소설어는 항해, 교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시나요? 오늘은 생활 컨텐츠별로 어떤 직업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 컨텐츠를 분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생활 콘텐츠를 한 캐릭터로 하면 안 되나요? 하셔도 됩니다. 많은 생활러의 로망 중 하나가 한 캐릭터로 모든 생활 컨텐츠를 즐기는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모험가분들 그리고 저 또한 캐릭터를 분리하는 이유는 각 생활 컨텐츠를 즐기는 위치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재배를 벨리아에서 하고 있고 수렵은 낚시온에서 하고 있고 연금은 칼페온에서 하고 있다면 연금하다 재배를 하기 위해 벨리아로 달려가고 수렵하다 재배를 하기 위해 달려가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캐릭터를 분리합니다. 직업별 특성에 의한 생활 컨텐츠별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샤이는 다른 직업과 다르게 채집 연금 경험치에 대한 추가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한다면 동일 시간 동안 채집 연금을 하더라도 샤이 캐릭터로 하시는 모험가분들이 더 빠르게 레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의해서 생활 컨텐츠별로 캐릭터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봅시다. 채집 추천 캐릭터는 샤이, 레인저, 무사, 매화입니다. 샤이를 추천한 이유는 샤이는 패시브 스킬 중 가벼운 가방이라는 스킬이 있으며 레벨업 시 무게가 증가하여 더 많은 물건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킬 중 채집 달인 효과로 추가 채집 경험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직업보다 많은 무게를 적재할 수 있으며 더 빠르게 채집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점에 의해서 샤이로 채집을 합니다. 레인저, 무사, 매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동 속도 때문입니다. 채집은 이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빠르면 보다 빠르게 채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인저는 패시브 스킬 중 정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이동 속도 10% 추가 효과가 있습니다. 매화, 무사는 보조 스킬 중 추격 이동 스킬을 사용하여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추천 직업을 말씀드리긴 하였지만 채집 컨텐츠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기운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운이 남는다면 위에 말씀드린 직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추천 직업들의 기운이 없다면 기운이 남아있는 모든 캐릭터로 채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연금 요리 가공의 추천 직업은 샤이입니다. 추천 직업을 설명하기 앞서서 연금 요리 가공을 묶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 요리 가공은 마을 안에서 하는 생활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연금 요리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제작할 수 있으며 가공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게가 적은 캐릭터는 5분에 한 번씩 무게를 체크해야 하지만 무게가 많다면 30분 넘게도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연금, 요리, 가공은 무게가 가장 높은 한 캐릭터로 하는 게 좋습니다. 샤이를 추천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가벼운 가방과 패시브 스킬 중 연금의 달인은 추가 연금 경험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이는 귀엽습니다. 수렵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화승총을 사용하는 일반 수렵, 저격총을 사용하는 저격 수렵, 각 수렵마다 추천 캐릭터가 다릅니다. 일반 수렵 추천 직업은 남격투가, 미스틱, 샤이입니다. 일반 수렵에서 중요한 요소는 공격 속도와 치명타입니다. 남격투가와 미스틱의 패시브 스킬 효과로 치명타 확률이 증가합니다. 샤이는 재능 스킬, 해와 달과 별 스킬 효과로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단, 샤이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샤이의 스킬 효과는 아르티니솔 강화 수치에 따라서 효과가 다릅니다. 최소한 유 아르티니솔 이상인 경우에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동 아르티니솔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초보 모험가의 꿈을 짓밟고 싶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샤이는 앞서 말씀드린 가벼운 가방으로 인해 더 많은 아이템을 적재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 외에도 사자 수렵에 한해서 무사 매화에 이동 스킬을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서 확답은 못 드리겠네요. 그래도 사자 수렵에 한해서는 샤이가 남격투가 미스틱에 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샤이는 저항 효과가 있습니다. 사자는 넉백과 경직이 있는 수렵형 몬스터이기 때문에 저항 세팅을 해야 합니다. 샤이의 여름비 재능 스킬은 저항을 올려주는 스킬로
남격투가 미스틱에 비해서 저항 옵션을 맞추기가 좋습니다. 저격수렵 추천 직업은 레인저입니다. 저격수렵 중 총을 발사한 후 장전 미니게임을 진행하는데 발사 후 장전 미니게임 사이의 총 반동 시간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매우 빠른 편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부분 때문에 레인저로 합니다. 아처는 어떠냐고요? 예, 레인저와 다르게 느립니다. 항해 교역의 추천 직업은 커세어입니다. 과거에는 선박 주차 문제 등으로 인해서 란이 추천 캐릭터였지만 승선 하선 시스템 패치로 인해 더 이상 란은 추천 캐릭터가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란의 이점은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추천할 정도의 이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커세어의 경우 패시브 스킬 파도의 숨결로 인해서 대형 선박의 모든 선박 능력치 1%가 증가합니다. 1%를 누구 코에 붙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치명타 데미지 1%를 챙기는 것처럼 말 최상급 뽑기 위해서 말 이동속도 1%가 중요한 것처럼 선박을 탑승하시는 선장님들에게 1%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다만 커세어가 2개 필요합니다. 항해용은 50레벨 이상, 교역용은 49레벨 이하가 필요합니다. 교역은 해양류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물물 교환품을 선박으로 옮겨야 하는데 중간에 해적 모험가 분들에게 강제 공격을 당해서 배가 부셔지는 경우 물물 교환 아이템은 파괴, 선원들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은 강제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49레벨 이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점은 지나가다 보이는 해양류들을 잡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면 49레벨 이하는 한 포를 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해양류를 잡는 항해용으로 50레벨 이상의 커세어가 하나 필요합니다. 재배 추천 직업은 없으며 인벤토리가 많은 캐릭터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굳이 캐릭터를 분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요리 가공을 벨리아에서 하고 있고 재배도 벨리아에서 한다면 굳이 다른 캐릭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씨앗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벤토리가 많으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인벤토리가 가장 많은 본캐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적당히 많은 정도면 됩니다. 만약 인벤토리가 192칸 뚫은 부캐가 있다면 그건 재배가 아닌 낚시에 양보해주세요. 낚시 추천 직업은 없으며 인벤토리가 가장 많은 캐릭터를 추천합니다. 물론 요즘은 어항을 이용하여 웬만하면 8시간 잠수로 인벤토리 칸이 가득 차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다익선, 인벤토리 칸이 많으면 많은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만 추천하지 않는 직업은 있습니다. 샤이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샤이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가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테르미안 지역에 걸치기 낚시 중입니다. 다른 직업들은 괜찮지만 샤이는 키가 작아서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걸치기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배를 끌고 와서 하면 되기는 하는데 선택은 모험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조련 추천 직업은 없습니다. 검은 사막에 특별히 조련에 특화된 직업은 없습니다. 다만 조련 컨텐츠는 별개로 쪼개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련을 할 때는 탑승물을 보다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탑승물 경험치 증가 효과가 붙은 라라의 따뜻한 홍차, 돌고리 정식, 맹렬한 질주의 영약, 탑승물 추가 획득 증가 주문서 등 다양한 버프를 사용합니다. 이 효과의 지속시간은 제각각이며 조련은 보통 잠수시간에 진행하는데 잠수시간에 맞추어 모든 버프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캐릭터로 접속을 한다면 버프 지속시간이 유지되기 때문에 잠수가 끝나면 다른 캐릭터로 검은 사막을 모험하시다가 다시 잠수를 타야 할 때 조련 캐릭터로 접속한다면 조련 버프가 유지된 상태입니다. 버프 아이템이 저렴하다면 괜찮겠지만 가격도 비싸며 일부 아이템은 거래 불가 아이템이기 때문에 구할 수 없으니 소중하게 다뤄주셔야 합니다. 무역 추천 직업은 없습니다. 조련과 마찬가지로 별개로 쪼개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조련과 똑같이 버프 때문입니다. 현재 검은 사막에는 가공무역과 물고기 무역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고기 판매는 경험치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굳이 무역 캐릭터로 할 필요 없이 낚시하던 캐릭터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공무역은 경험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별도로 쪼개어 가지고 있는 생활 경험치 버프를 유지한 상태에서 무역품 판매만 한 후 다른 캐릭터로 모험을 즐기면서 생활 경험치 버프를 유지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 컨텐츠별 추천 직업과 어떻게 생활 컨텐츠별로 캐릭터를 분리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생활 레벨이 모두 통합되어 가문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캐릭터, 직업으로 생활 컨텐츠를 즐기셔도 상관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금 요리 가공은 샤이가 아닌 금수랑으로 하고 있으며 채집은 모든 캐릭터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천 직업을 말씀드렸을 뿐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나중에 조금 더 생활 컨텐츠에 관심이 간다면 지금 말씀드린 걸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때 가서 캐릭터를 바꾸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 참고로 기능성 포롯은 신중히 구매하세요. 한 번 기능성 의상을 구매한다면 다른 캐릭터로 넘어가기 어려우니까요. 지금까지 검사학개론의 만두집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학개론의 만두집 아들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멤버십을 만들었습니다. 더 자주, 더 좋은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저에게 눈치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두 애호가라고 만들어 두었지만 실제로는 눈치 받기 위해 만든 것이라 혹시 더 많은 영상을 빨리 보고 싶다면 저에게 눈치를 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